안녕하세요, 여러분. 76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연우입니다. 의사 생활 45년,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들었던 말 중 가장 많이 반복된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몸을 너무 따뜻하게 하면 면역력이 약해진다던데요. 노인은 좀 추워야 건강하다면서요. 오늘은 이 오해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연구 결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짜 노인의 체온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왜 유난히 손발이 차고 추위를 더 잘 느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노화에 따라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기초 대사량 감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근육량이 풍부하고 세포 대사도 활발하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점차 줄어들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몸이 쉽게 식고 외부 온도 변화에 민감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얇아집니다. 피하지방은 체온을 보존하고 외부 냉기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보호막이 약해지면 추위를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혈관의 반응성도 감소합니다. 젊은 사람은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체열 손실을 막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지만 고령자는 이 반응이 느려지거나 약화되어 체온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피부 혈류량은 20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발의 말초혈관을 통해 열이 빠르게 손실되며 체온 유지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령자의 체온 조절 시스템은 이미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은 약간 추운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경우 고령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한파 속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겨울 1월 중순 서울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 기억하시죠? 기온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졌고 바람이 더해져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했습니다. 그날 하루 제가 진료를 본 진료실에는 총 9명의 어르신들이 저체온 증세로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82세 김말순 여사님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원래 난방을 거의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따뜻하면 오히려 병에 잘 걸린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고 유튜브에서 노인은 추워야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정보를 접하고 난 뒤로는 일부러 난방을 줄이고 창문을 열어두는 습관까지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있었지만 실내 온도는 12도에 불과했고 습도는 25% 이하였죠. 그녀는 오후쯤 갑작스럽게 식은땀을 흘리며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가족의 신고로 응급실에 오게 되었습니다. 도착 당시 체온은 34.9도, 혈압은 8855 맥박은 느리고 불규칙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령자 저체온증으로 즉각적인 온열 처치와 수액 치료가 이뤄졌습니다. 다행히 회복은 되었지만 그때 김 여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려고 난방도 아끼고 추위를 이겨내려고 했는데 그게 내 몸을 이렇게 망칠 줄은 몰랐어요. 이 사례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 발표에 따르면 겨울철 노인 외래 환자의 18%가 저체온 또는 그와 유사한 증세로 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 일본 동경의 노인 전문 병원에서는 겨울철 실내 온도가 18도 이하일 경우 고령자의 입원율이 22%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추위를 이겨내는 것이 건강의 지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면역력, 혈압, 순환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추위 자체가 위험 요인이며 생명을 위협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체온이 1도 낮아졌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의학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 체온은 36.5도 전후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1도 정도 체온이 변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노인의 경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고령자는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신체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면역 시스템입니다. 체온이 36도 이하로 떨어지면 백혈구의 활동성이 둔화되고 염증 반응이 약해집니다. 이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감염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2020년 미국 노인의학회 JAGS 보고서에 따르면 저체온 상태의 고령 환자는 폐렴, 요로감염, 독감에 대한 회복 시간이 1.7배 이상 느려진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독감이라도 젊은 사람은 5일 만에 회복되지만 고령자는 2주 이상 고생하거나 합병증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심혈관계의 반응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말초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은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일정 체온 이하에서는 심장 기능이 저하되며 맥박도 불규칙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부정맥, 심박 저하, 심한 경우 심정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 중에는 74세 남성 환자 한 분이 매년 겨울마다 목욕 후 찬 바람을 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해엔가 그 습관이 부정맥 발작으로 이어졌고 결국 심박조율기를 달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위험한 줄 몰랐고 그냥 상쾌해서 했던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말하셨죠. 또한 뇌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뇌혈류량이 감소하여 어지럼증, 혼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단기 기억 상실이나 경도 인지장애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서는 이를 단순한 노화로 착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체온 1도 변화는 뇌 기능 저하의 중요한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뇌졸중의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2016년 영국 심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겨울철 뇌졸중 발생률은 여름보다 20% 이상 높고 그중 많은 수가 체온 저하와 관련된 순환기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는 근골격계의 약화입니다. 체온이 낮으면 근육이 경직되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이는 낙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고령자는 근육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추위로 인한 경련이나 균형 감각 저하가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추운 방 안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낙상은 단순 골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수술 후 회복률이 60% 이하, 사망률도 1년 내 최대 3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1도 체온이 낮아졌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노년기의 체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신체 전반의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노인의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인은 어떤 환경에서 가장 건강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적당히 따뜻하고 습도가 유지되는 환경이 노인의 건강에 가장 적합한 조건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고령자의 18도 이상, 평균 20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환경에서 감염과 순환계 질환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공중보건국 PH은 겨울철 노인 사망 원인 중 약 25%가 저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결과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실내 온도가 16도 이하로 떨어지면 고령자의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2배 증가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뜻한 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에 도움을 줄까요? 혈압 안정과 심장 보호. 추운 환경에서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이는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반면 따뜻한 온도에서는 혈관이 적절히 이완되어 혈압이 안정되고 심박동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고혈압이나 협심증, 심부전 등 심혈관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겨울철의 차가운 공기는 호흡기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고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고점막과 기관지를 보호하고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만성 기관지염이나 천식이 있는 분들에게는 실내 온습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체온이 적절하게 유지되면 백혈구 활동이 활발해지고 림프순환도 원활해지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올라갑니다. 반면 저체온 상태에서는 면역세포의 이동과 반응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병균에 노출되었을 때 방어력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따뜻한 환경은 근육과 관절을 이완시키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합니다. 특히 무릎, 허리, 어깨 등 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는 온도가 낮으면 아침에 몸이 뻣뻣해지고 활동이 제한되며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는 실내 온도가 20도 이상일 때 노인의 활동성이 평균 17% 증가했다는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적정 온도는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밤에 실내가 지나치게 춥거나 건조하면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주 깨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만성 피로, 우울감, 면역 저하로 이어질 수 있죠. 수면 중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따뜻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중창, 문풍지로 외풍 차단하기, 전기장판 대신 온수매트 또는 온열이불 활용하기,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내복 입기, 무릎 덮개 활용, 습도 유지 빨래 건조기 대신 실내 건조 활용, 가습기 또는 젖은 수건. 특히 단독주택에 사는 어르신의 경우 거실은 따뜻한데 방은 냉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 공간 전체 난방을 켜는 것보다 일정 공간만 따뜻하게 유지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계를 설치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체온 변화와 상관관계를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도 건강 유지에 매우 유익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무 뜨거운 환경도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실내 온도가 25도 이상으로 지속되면 수분 손실이 많아지고 고혈압 환자의 경우 불편함이 생기거나 두통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뜻하되 과하지 않게, 건조하지 않게,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환경 관리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Q&A로 넘어가
보온에 대한 실제 질문과 의료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진료실과 강의 현장에서 자주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 하나씩 짚어보는 실전 Q&A 시간입니다. 어르신은 몇 도가 가장 좋은 체온인가요? 정답은 36.5도 전후입니다. 사람에 따라 36에서 37도 사이를 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65세 이상에서는 36.0도 이하로 자주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피로, 식욕저하, 졸림,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35.5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잦다면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너무 두껍게 입히면 땀이 차서 감기에 걸리진 않을까요?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땀을 흘리는 것 자체보다 땀을 흘린 후 식은땀이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상황이 더 위험합니다. 겹겹이 옷을 입히되 체온 조절이 가능하도록 겉옷은 벗기기 쉬운 걸로 하고, 기온 변화가 큰 외출 시에는 목도리나 모자를 꼭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너무 따뜻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데 정말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체온이 유지되면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감염 저항력이 올라갑니다. WHO 기준에 따라 20도에서 22도 실내 온도, 40%에서 60%의 습도를 유지하는 환경은 면역력 유지에 가장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실내가 따뜻한데도 손발이 차가운 이유는 뭔가요? 말초혈관 순환이 저하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혈관 반응성이 떨어져 있어 중심 체온은 정상이어도 손끝, 발끝은 차갑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얇은 덧신, 수면 양말, 손등 핫팩 등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꾸준한 발목 회전 운동, 가벼운 걷기 운동이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난방비 부담으로 난방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냉기가 느껴질 정도로 실내 온도가 낮아지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럴 때는 전체 공간을 따뜻하게 하려 하기보다는 거실이나 안방 한 곳이라도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전기 매트는 저온 화상 위험이 있어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온수 매트나 적외선 패널 난방이 좀 더 안전합니다. 밤에 자다가 춥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온이 떨어지면 수면의 질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자다 깨는 일이 반복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다음날 일상활동에 지장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수면 전에 실내 온도를 미리 올려두고 온수 보온물병을 발밑에 두거나 전기요가 아니라 온열담요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나 어깨가 아픈데 난방이 효과가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퇴행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냉기에 민감합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수축되고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때는 온찜질 패드, 온열 테이프, 따뜻한 족욕 등으로 해당 부위를 집중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조언 한 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노인의 건강은 체온에서 시작합니다. 따뜻한 몸이 따뜻한 마음을 만들고 따뜻한 일상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춥다고 느끼기 전에 따뜻하게, 갈증 느끼기 전에 물을 마시고, 아프기 전에 쉬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오늘 이 시나리오가 여러분께 작지만 따뜻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부모님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가 누군가에겐 큰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